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은주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온라인 6차시 마지막 시간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로 개념 수업할 거니까 교과서 210페이지 펴두시고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입니다. 얘들아,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온탕에 분홍색 수건을 이렇게 위에 둘러쓴 얼음 친구랑 옆에 철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얼음과 철이 온탕에 들어갔는데 얼음은 내 몸에 녹아내리고 있어 하고 녹고 있는 중이고 이 철은 나는 멀쩡한데 난 아직 안 녹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은 온탕에 들어갔는데 이 얼음은 녹는데 왜 철은 왜 녹지 않을까요? 이것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그 부분, 녹는 점, 얼음의 녹는 점과 철이 녹기 시작하는 그 부분인 철의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물질마다 물질의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다른데 그것을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서 변하는 온도인 녹는 점 이외에도 뭐 끓는 점 그리고 어는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볼까요? 얼음은 실온에서 녹지만 철은 실온에서 녹지 않는다. 이는 얼음과 철의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탐구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비교하는 탐구인데요. 자, 다음은 고체 상태의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각각 일정 시간 가열한 다음에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자.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금 각각 일정 시간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팔미트산과 이 로르산의 온도 변화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 팔미트산과 로르산 둘 다 일정 구간에서 일정한 온도를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도가 쭉 높아지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열했을 때는 이런데 이제 다시 냉각을 시킬 거예요. 냉각을 시켰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쭉 내려오다가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에서 온도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이 중요한데 밑에 우리 물음표에 대한 답을 달면서 이 부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각각 어디인가? 로르산과 팔미트산 모두 이 니은 구간과 리을 구간에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일정 시간 이렇게 가열함에 따라 이 팔미트산과 로르산의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에서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다시 올라간다 했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쭉 유지되는 이 구간에서 상태, 이 팔미트산과 로르산의 상태가 바뀌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왼쪽 이 부분은 고체 상태의 팔미트산과 로르산을 온도가 높이면서
우리 지금 녹이고 있는 거잖아요. 융해되고 있는 거예요. 고체에서 뭐로 바뀌는, 액체에서 바뀌는 구간이 어디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니은 구간이다. 니을은 이 액체 상태의 팔미트산과 로르산을 냉각시키면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온도가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에서 이 액체인 팔미트산과 로르산이 고체로 바뀌는 구간이 어디다? 온도가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는 구간인 니을이더라. 그럼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각각 어디예요? 모두 니은과 리을 구간에서 상태가 변한다. 쓰세요. 자, 두 번째,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점과 어는점은 각각 몇 도인가? 정답은 로르산의 녹는점과 어는점은 약 44도이고 팔미트산의 녹는점과 어는점은 약 62도이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짠, 위에 그래프를 보니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인 이 니은과 리을에서 보니까 이 니은은 아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다. 녹는 점이 몇 도? 팔미트산은 약 62도, 로르산은 약 44도에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인 녹는 점이 약 65도, 44도더라. 이 리을 구간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액체에서 고체로 물질이 상태 변화가 바뀌는 구간이죠. 근데 이 구간도 보니까 팔미트산과 로르산 각각 녹는 점과 온도가 어때요? 같아요. 액체에서 고체로 얼더라, 바뀌더라 해서 어는 점, 바뀌는 구간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어는 점은 녹는 점과 어때요? 같구나.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떻다? 같더라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약 몇 도이고 62도이고 이 로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몇 도더라? 약 44도더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넘어가서 정리하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기 1번입니다.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아까 구별할 수 있었죠? 팔미트산과 로르산의 각각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랐어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약 62도였고 로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약 몇 도? 약 44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다르므로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은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둘 다 각각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죠. 쓰세요. 자, 이제 211페이지 교과서 볼게요. 로르산이나 팔미트산과 같은 고체 물질이 융해되거나 응고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융해되거나 응고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일정하더라. 그럼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찾아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구나. 녹는 점인지 어는 점인지 찾을 수 있겠죠. 이때의 온도는 물질마다 다르다.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 일정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냥 갈게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뭐다? 물질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얼음이 100g이 있든 200g이 있든 두 얼음의 녹는 점은 0도로 일정해요. 얼음의 양이 더 많다고 해서 녹는 점이 달라지진 않아.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 얼음이 녹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끓는 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어떠할까? 메탄올과 에탄올을 가열하면 그림처럼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은 어떻다? 다르다.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은 다르다. 그럼 끓는 점도 뭐가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순물질의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끓는 점도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 끓는 점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뭐다? 특성이다. 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얼음에 비교를 해서 녹는 점을 얘기했지만, 끓는 점도 마찬가지야. 물 100ml가 있고 200ml가 있어요. 물의 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물이 끓는 온도가 다를까? 아니요. 100도로 똑같아요. 물은 항상 끓는데 몇 도에서 끓더라? 100도에서 끓더라. 다만 물의 양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이 물이 끓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로 같다?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100도로 같다. 밑에 표는 녹는 점과 끓는 점, 각각의 물질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뭐 노트나 교과서 빈칸에 자 이제 선생님이랑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봤는데 이 개념을 살짝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죠? 녹는 점이었죠. 이 녹는 점은 뭐가 뭐로 바뀌는? 고체가 뭐로? 액체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끓는 점은 뭐였어요? 어는 점부터 갈게요. 어는 점은 얼어야 되니까 뭐가 뭐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알 수 있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끓는 점이 뭐였어요? 끓는 점. 끓어. 그럼 뭐가 뭐로?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겠어? 이걸로 해야겠다. 액체가 기체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이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더라 라고 알 수 있었어.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아까 물질마다 각각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르다고 했죠.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각각의 물질들의 녹는 점이 이렇게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 사례에서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하는 사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랑 잠깐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한 사례는 비행기 있죠? 얘들아, 비행기 엔진의 온도는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이 비행기 엔진에는 타이타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요. 비행기 엔진의 온도는 어떻다? 이 비행기 엔진 온도는 높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 엔진에 쓰이는 물질은 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타이타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이 타이타늄의 녹는 점은 약 1700도 정도라고 해. 엄청 높지. 그래서 비행기 엔진에서 녹지 않고 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행기 엔진과 반대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하는 사례는 무엇이 있느냐? 반대. 고체 접착제 있죠? 고체 접착제에는 우리 글루건 같은 거 쉽게 녹는 물질을 이용합니다. 쉽게 녹는 물질을 이용하는데 이 고체 접착제는 쉽게 녹는 물질, 즉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지 이 고체 접착제를 이렇게 이제 접착할 때 쉽게 녹아서 이 고체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한다. 이 고체 접착제의 녹는 온도는 약 71도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은 이 고체 접착제가 녹으면서 물체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자, 얘들아, 우리 평상시 우리 온도는 약 25도 정도 돼요. 섭씨 25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녹는 점, 선생님 잘못 표시했네. 몇 도? 약 25도 정도 된다. 평상시 온도가. 그럼 평상시 이 온도인 25도, 실온에 있을 때 이 납, 염화나트륨, 철, 이 친구들은 녹는 점이 평상시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녹지 않겠지.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실온에서 보통 25도일 때 이 25도보다 녹는 점이 낮은 이 친구들은 보통 액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녹는 점이 낮은 친구들은 기체 상태 너무 낮아서 기체 상태로도 실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 기체로도 존재를 한다는 거. 이제 끓는 점을 한번 볼까요? 이 끓는 점. 여러분 윤활유라고 들어봤어요? 기계 안에서 이렇게 기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이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 윤활유의 끓는 점은 300도 정도 돼요. 윤활유. 몇 도? 윤활유 300도 정도 된다. 끓는 점이 비교적 매우 높은 물질이고요.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이 질소는 약 마이너스 196도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매우 낮은 질소는 항상 끓어있는 상태로 우리 평상시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되니까 항상 이 질소는 평상시 25도 이 질소는 항상 끓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겠지.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질소는 실온에서 보통 기체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근데 이 항상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 질소는 보통 기체로 존재하는데 이 기체인 질소를 액체 질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96도보다 그 영하 더 밑으로 내려가게끔 온도를 만들어주면 액체로 상태가 바뀌겠지. 그래서 액체 질소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196도보다 더 온도가 낮은 상태로 만들어. 그럼 이 액체 질소를 우리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병원에서 혈액이나 장기 등을 보관할 때 이 액체 질소가 굉장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를 보통 이용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비교적 매우 높은 이 윤활유는요, 온도가 매우 높은 기계 안에서도 끓지 않고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왜? 끓는 점이 300도니까. 그래서 기계는 원활히 윤활유를 뿌려줘도 이 윤활유가 이제 기체 상태로 바뀌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끓는 점에서 여러분들 꼭 기록해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끓는 점은 압력이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끓는 점의 그 기준은 다 1기압을 기준이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 이 일상생활의 기압이 1기압 정도 돼요. 공기가 누르고 있는 이 기압이 한 1기압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물도 1기압일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기압이 1기압이 됐지. 이 물을 누르고 있는 기압이 1기압 정도 돼. 이때 끓는 점이 100도인 거예요. 100도인 거. 선생님, 근데 끓는 점이 압력과 무슨 상관이에요? 매우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죠.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압력이 너무 세. 그럼 기체로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끓는 점은 높아져. 그리고 이 압력이 낮아지면 이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물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적기 때문에 압력이 작으면 기체로 더 변하기 쉬워서 끓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1기압이니까 1기압에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통 100도에서 끓지만 에베레스트산 선생님이 룰루랄라 에베레스트산을 갔어요. 이 정상 꼭대기에는 공기들이 별로 없겠죠. 기압이 낮아요. 보통 0.3기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낮을 때 끓는 점은 기체로 변하기 쉬우니까 몇 도더라? 약 71도 정도 된대요. 근데 간헐천이라고 하는 깊은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적을게. 간헐천이라고 하는 물이 솟아오르는 압력이 엄청 센 곳이 있어. 압력이 어떻다? 압력이 매우 크다. 그럼 압력이 크니까 이 물을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엄청 커. 기체로 바뀌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이 끓는 점의 온도는 100도보다 더 매우 높더라. 그래서 항상 이 끓는 점을 이렇게 적어줄 때는 기압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넘깁시다. 자, 이제 212페이지 넘겨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실험을 볼 거예요. 보통 우리 그 순물질 우리 술물질은 보통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다 일정한데 혼합물은 과연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가는 물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이고 나는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얘들아, 이 물은 우리 순물질이었지. 물이라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 소금물은 소금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었죠.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제 냉각 곡선을 보자. 물은 보니까 이제 냉각시키면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일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온도가 쭉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상태가 냉각시켰으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녹는 점, 미안해요. 냉각시키는 거니까 어는 점, 정정할게요. 어는 점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소금물, 혼합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물처럼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이 쭉 이렇게 계속 쭉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열곡선을 한번 볼까? 과열곡선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이 물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 이곳이 곧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구간인 끓는 점. 이고 이 구간에서 물질이 상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금 물은 보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없이 서서히 또 온도가 계속 올라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은 이 냉각 곡선과 가열 곡선을 봤을 때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볼 수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죠.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잖아요. 이걸 밑에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두 물질 중 어느 점은 알 수 있는 것은 두 물질 중 끓는 점은 알 수 있는 것은 둘 다 누구다? 그치, 물이다. 어는 점, 끓는 점 모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순물질인 물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고 우리 혼합물인 소금물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었죠. 그래서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없었다. 쓰세요. 물의 어는 점은 0도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소금물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물의 끓는 점도 100도인 것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자, 필기하시고요. 자, 밑으로 넘어가서 물의 냉각 곡선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의 냉각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났지만 소금물의 냉각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으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에서는 어느 점을 찾을 수 없었다. 2번. 물의 가열 곡선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물의 가열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지만 소금물의 가열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었으며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소금물에서는 끓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자, 빠른 애들아 멈춰서 필기하고 넘기세요. 자, 3번. 어는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자, 순물질은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 혼합물은 특정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는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보이는지, 보이면 순물질, 안 보이면 혼합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기도 마무리하고 오른쪽 213페이지 펴서 교과서 정리할게요. 자, 소금물을 냉각할 때에는 물과 달리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은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응고되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므로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또 소금물을 가열할 때에도 물과 달리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여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므로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그림처럼 각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순물질과 달리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자, 나프탈렌과 지금 밑에 그래프 볼게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각각 융해될 때의 온도는 어떠한가? 자,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우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융해될 때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네. 끓는 점이 보여. 그럼 무슨 혼합물이 아닌 순물질임을 알 수 있고,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혼합물을 보면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구나 하고 비교할 수 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1번, 순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어떻다? 일정하지 않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잘 녹고 영하의 날씨에도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는다.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는 까닭은 눈에 제설제가 녹은 용액은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아지므로 영하의 날씨에도 녹은 눈이 쉽게 얼지 않아요. 마지막 열쇠. 갈비탕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름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까닭은 냉장고 안의 온도가 기름의 어는 점보다 낮아서 기름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이해되죠? 기름의 어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얼어버리겠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